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제목처럼 맥북 프로 16인치를 구매했습니다. 당연히 애플 실리콘 버전은 아니겠죠? 곧 M1X 혹은 M2 맥북 프로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저는 M1 맥북 프로 산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와중에 맥북 프로 16인치는 왜 산 거야? 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맥북 프로 16인치를 왜 구매를 했는지, 고급형 인텔 맥 16인치를 사용하면서 직접 느꼈던 장단점들, 그리고 M1 맥북 프로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까지 사운드 비교, 그리고 성능 비교 등을 차근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편집과 유튜브, 넷플릭스 시청, 음악 듣기, 인터넷 서핑을 관점으로 개인적인 맥북 프로 16인치 후기를 시작합니다. 아차,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 안 하신 거 아니죠?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얼른 하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언박싱은 언제나 즐겁죠? 언박싱 영상도 따로 만들었는데 갬성 영상이라서 일단 이거부터 올리고 차후에 올리겠습니다. M1 맥북 프로는 연초에 구매했고 언박싱과 후기도 이미 올렸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으로 잡을 만한 맥북이 없었어서 간단히 보여드리고만 말았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할 기회가 되었네요. 인텔 맥북 프로 16인치 중심으로 성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맥북 프로 16인치 소개가 됐으면 아마 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게시글로도 빠르게 공유드렸던 내용과 같이 이번 하반기에 나올 M1 후속 맥북은 M2가 아닌 M1X라는 네이밍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면 당연히 M2는 내년 상반기에 더 하이엔드급용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번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맥북 프로가 안 나온 것이 저에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하반기에 M1X 나오면 매우 후회할 것 같긴 하네요. 이 시점에서 인텔 맥북 프로 16인치를 구매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해봤어요. 다른 말로 이거는 장점이 되겠네요. 먼저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크기입니다. 맥북 프로를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포터블과 확장 디스플레이를 모두 가질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여러 번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시점에 인텔 맥 16인치를 사게 된 이유는 바로 대화면의 니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 외에 특별히 작업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집에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카페나 공유 오피스 등을 이용하는 편인데요. 포터블한 장점이 있는 M1 맥북 프로 13인치입니다만 이것이 참 편집 작업을 하시는 분은 100% 공감을 하실 부분인데요. 작업을 하다 보면 프로세스 여러 개는 기본이고 동시에 보면서 작업하고 수치 한 번에 드래그 앤 드랍, 파인더에서 컷 편집 후에 파이널 컷 프로로 불러오기 등 다양하고 반복적인 멀티 디스플레이 니즈가 생겨납니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도 아주 필요하죠. 이게 잘 안되면 1시간 할 거 2-3시간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편집 작업을 하려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는 크롬 2개, 파이어폭스 4-5개 탭,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 파인더 2-3개 정도의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띄우고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복수의 프로그램들을 띄운 상태에서 빠른 작업을 하려면 13인치의 작은 화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솔직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커맨드 탭 이거를 겁나게 하고 있는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확장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방법도 해봤지만 포터블한 장점이 좀 사라지게 돼요. 여기서 잠시만 맥북에서 아이패드를 확장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는 방법 다들 알고 계시죠? 사이드카라는 기능입니다. 동일 네트워크에서 동일 계정에 한해 사이드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있어서 사이드카를 사용할 수 있지만 2개를 들고 다니는 게 무거워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애플의 주요 인사죠. 페더러기가 유니버설 컨트롤 기능을 소개하면서 애플 기기 간의 매력적인 연동 기능을 설명을 했었어요. 이처럼 맥북 간 그리고 아이패드와도 더욱 연동성이 강화돼서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포터블 관점에서는 2개 무게만 합쳐도 알맹이만 2kg가 넘는 케이스까지 고려하면 더 무게가 나가죠. 가방에 둘 다 넣고 다니면 달그락달그락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 신경 쓰입니다. 두 번째는 호환성과 스토리지 메모리 공간입니다. 아직까지 애플 실리콘 기반의 앱들이 호환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인텔 기반 맥에서 개발된 앱들을 애플 실리콘에서 돌리기 위해서는 로제타2가 필수죠. 로제타2는 인텔 프로세서가 장착된 맥 컴퓨터 전용으로 제작된 앱을 사용할 때마다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며 애플 실리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앱을 자동으로 변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로제타가 필요하더라도 앱 성능에서는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애플 실리콘의 최대 전력, 성능을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버전을 사용하려면 앱 개발자가 해당 버전을 수정 개발하고 배포해줘야 가능하죠.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에서 우클릭, 그리고 정보 가져오기에서 일반 탭, 그리고 종류를 보시면은 응용 프로그램 인텔이라고 적힌 것은 애플 실리콘 맥에서 로제타가 필요한 것이고, 유니버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텔 맥이나 애플 실리콘 맥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은 애플 실리콘이라고 하는군요. 참고로 2017년도인가요? 기억이 좀 가물한데요. 애플이 CPU 하드웨어와의 통신 규격을 유니버설 2로 표준을 잡았습니다. 애플 실리콘을 예상하고 이러한 프로토콜을 자체적으로 통일시킨 거죠. M1을 쓰시게 된다면 이 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사용할 앱이 로제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셔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녀석은 한번 변환해서 사용되는 놈이구나, 다른 것보다 리소스를 좀 잡아먹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스피커 사운드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현존 랩탑 중에서 내장 스피커로는 정말 감히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웬만한 블루투스 스피커 저리 가라 할 정도인데요. 사운드가 아주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방에서 노래 듣기 위해서 맥북을 틀어놓을 정도로 그만큼 사운드가 좋은데요. 조금 옛날 프로덕트긴 합니다만 JBL의 스타워치 혹시 아시나요? 조금 옛날 모델이고 유선이지만 가격 대비 성능 소리는 하나 끝내줬는데요. 여기서 우퍼만 뺀다면 맥북의 음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텔 맥북 16인치, M1 맥북 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이제 반대로 맥북 프로 16인치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로 무겁다입니다. 근데 정말 생각보다 정말 무겁습니다. 한 손으로 들고 있자면 1kg 아령을 두 개를 겹쳐서 한 손으로 들고 있는 느낌? 보다 더 심하죠. 아령은 그립감이라도 있지 이건 평면으로 면적도 넓으니까 체감 무게가 더욱 나갑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는 M1 맥북 13인치보다는 훨씬 체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게에 이어서 부피 때문에 그런지 웬만한 노트북용 가방에 꽉 찹니다. 그래서 가방을 놓을 때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래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화면의 유용함으로 이것은 모두 커버가 됩니다. M1 맥북과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열입니다. 확실히 애플이 발열 관리에 관해서는 많은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M1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발열에 대한 체감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요. 동일하게 유튜브 시청을 20분을 했어요.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한 브라우저로 유튜브만 시청을 했고요. 다른 프로세서들은 동일하게 모두 내렸습니다. 그런데 맥북 프로 16인치 키보드 위에 얹은 제 양손 손바닥에 느껴지는 묵직한 뜨거움은 어느 정도냐면 좀 뜨겁네? 따뜻하다는 것보다는 뜨거웠어요. 이거 유튜브 하나 보는데 이 정도면 인텔 맥북의 경우에는 겨울 시즌에 밖에서 사용할 때 매우 유용하겠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를 다잡았습니다. M1 맥북에서는 느낄 수 없었는데요. 이게 참 비교할 수 있는 M1 맥북이 있으니까 체감이 확실하게 되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M1 맥북도 발열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컷 프로를 심하게 돌릴 때, 10분 이상의 영상을 제작할 때, 이미지보다는 컷 영상들이 대부분일 때, 그리고 트랜지션과 이펙트들을 조금 썼다 싶을 때 유사한 발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영상의 렌더링 추출 시에는 M1 기준으로는 최고의 발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작업을 인텔 맥북 16인치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세 번째로 M1 맥북과의 성능 비교입니다. 저는 딱히 어떤 방법으로 객관적인 비교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긱벤치 돌려보는 것 말고는 딱히 체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일 조건 하에 긱벤치 수행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싱글코어 점수 기준으로 맥북 16인치는 1269점, M1 맥북은 1740점, 멀티코어 기준으로는 7321점, 그리고 7566점. 역시 M1이 높게 스코어링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M1 애플 실리콘이 높은 점수가 나오는군요. 아시다시피 점수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다는 의미이고, 싱글인 경우에는 단일 코어 컴퓨팅 성능을 말하고 멀티는 여러 개의 코어를 쓸 때를 말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유형별로 싱글을 많이 쓰는 프로세스가 있고 멀티를 많이 쓰는 유형이 있습니다. 아무튼 점수가 높으면 좋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긱벤치 수행 결과로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 확인이 되긴 했는데 왠지 좀 씁쓸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최대한 동일한 성능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 맥OS 버전도 11.3으로 통일시켰고 긱벤치 버전도 5.4.1로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용자 프로세서들을 내리고 긱벤치만 올려서 수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라도 저와 동일한 환경에서 16인치 맥북 프로, M1 맥북, 긱벤치 성능 비교를 하셨는데 저랑 상이한 점수 결과가 나왔다고 하신 분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2배 가격으로 구매한 16인치 맥북이 이렇게 성능이 안 나오니까 가슴이 좀 아프긴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배터리 성능입니다. 발열관리 시험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튜브를 약 20분 시청을 하고 난 뒤에 배터리의 소모량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부하를 주기 위해서 4K 영상 중심으로 2개씩 실행을 했고요. 미처 제가 맥북 프로 16인치 배터리를 100% 채우지 못했었어요. M1 맥북에서는 100%에서 인텔 맥북 16인치는 64%에서 시작합니다. 역시 노래는 아이유죠. 어느덧 30살이 다 되어가는 아이유네요. 딩고의 킬링 보이스에서 나오는 부른 저 많은 노래가 다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동안 참 노래 많았습니다. 갑자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약 20분이 조금 안 되는 영상이었는데요. 저는 지루하지 않게 듣기 즐거웠는데 여러분은 좀 빠르게 지나갔겠습니다. 그래서 타임랩스로 찍었습니다. 맥북 프로 16인치의 경우에는 58%로 맥스로 약 6% 정도 배터리가 소모되었습니다. M1 맥북 프로의 경우에는 98%로 약 맥스로 2% 정도 소모되었습니다. 배터리가 100%일 때와 64%일 때의 조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정량적인 비교 결과 수치로는 맥북 프로 16인치가 약 3배가량 더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인텔 맥이 배터리를 더 많이 쓰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확실히 배터리 소모가 M1 맥북 프로보다는 빠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 들고 나갈 때는 충전기를 항상 소지하고 나가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격입니다. 저는 맥북 프로 구매할 때 기본 사양에서 CPU와 램만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CPU는 2.4Hz의 8세대 인텔 i9으로 업그레이드했으며 램은 32기가로 기본이 16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선택했습니다. 기본 가격도 369만원으로 엄청난데 욕심이 좀 커서 저렇게 옵션을 좀 늘렸더니만 460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가격이 완전 후덜덜하죠. 그래도 다다익램 아시죠? 왠지 램은 투자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고 실제로도 결국 만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M1 맥북 프로도 최대 사이즈인 16기가로 CTO 버전으로 구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텔 맥북 16인치도 32기가로 했어요. 64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가분하고요. 역시 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얼마나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이 기분은 참 나만 아는 겁니다. 지금까지 비교를 하고 나니 장점은 스피커와 대화면 말고는 없는 것 같네요. 어느덧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당장은 16인치 대화면과 스피커, 랩탑 내 스토리지 공간 확보로 매우 만족하고 쓰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크진 않지만 앱 호환성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감도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인텔 맥북 16인치를 사는 것은 썩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존버가 가능하시다면 하반기 M1X 맥북 16인치를 기다리시는 게 향후 정신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정신건강 스트레스는 저만 대표로 받을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대충 감 잡으신 다음에 선택을 하세요. 제가 직접 사보고 경험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구독자분들께 현명한 구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며 한 주간의 애플 중심의 핵심 뉴스, 소식들은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얼른 하시고 주말에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